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리검사를 해석해드리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검사는 발달 진단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Human Develop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그런 진단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발달 진단 검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 진단 검사란 사람의 어떤 신체 발달, 그렇죠? 몸의 발달이죠. 예,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그런 발달 과제 중에 하나죠. 인지, 사고하는 것, 그다음에 정서, 느끼는 것, 감정, 그다음에 학습이나 진로처럼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인생 전반에서 있어서의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과 발달 수준과 현황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검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달 진단 검사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연령은 발달 진단 검사가 아동, 청소년, 성인용 이렇게 세 가지 연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에 어떤 영역의 검사를 실시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동용은 측정 영역이 11개, 청소년은 13개, 성인용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항은 한 132문항에서 160문항 정도, 166문항 정도, 시간 한 3, 40분 이내에 끝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발달 진단 검사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발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발달 과업의 수준, 적응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의 어떤 발달 상태를 진단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성인의 경우는 스스로의 이제 발달 과업,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성취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 있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측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 버전의 경우 어떤 걸 측정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신체 만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발달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신체 발달 이런 것들이 대중 매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현재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요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긍정적 자아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긍정적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강해야 어떤 학습이나 여러 과제에 있어서도 성취도가 높고 만족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측정 요인은 자기 조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조절이나 자기 통제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조절하고 통제를 잘하느냐,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놀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있느냐, 그런 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용에서는 학업에 대한 준비도와 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시 공부에 관한 것인데, 교육의 어떤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본인 스스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혹은 효능감을 느끼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용 밑에 가보시면 자아 정체성과 독립성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년기 발달에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소년기 발달에서 자아 정체성과 독립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청소년기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보시면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학교를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것은 결국 또래 학생들과 그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도 측정하고 있고요. 정서 발달은 정서를, 그러니까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하고 통제할 줄 아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사회성 역시 대인관계의 측면인데, 내가 속한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구성원과 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적 발달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기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발달 과업이 되는데요. 스스로 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그 역할 행동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 걸 측정하는 것이고요. 친사회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측은지심을 느끼고, 그러니까 가여운 걸 느끼고, 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이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친사회적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비행이나 부적 행동. 요거 이제 뭐 비행이나 어떤 일탈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피하고 잘 관리가 되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경우 요러한 측정이 어떤 이제 발달 과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성인입니다. 성인. 그래서 이제 성인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 면을 측정을 해야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첫 번째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에만 나오는 걸로 삶에 대한 만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삶에 어떤 만족하느냐, 이게 그냥 사실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내가 뭐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속해 있는 어떤 사회, 같이 살고 있는 가족, 하고 있는 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의 만족도를 이제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성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대로 노화에 대한 수용이라는 그런 이제 그 발달 과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가 성인 이후에 중년기, 노년기로 가면서 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노화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수용하느냐, 이런 것이 삶의 만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분노하거나 자괴감을 갖거나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기 효능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인데, 뭐 역시 뭐 사회에서의 위치나 직업적인 그런 성취에 있어서 효능감, 이런 것들이 그 연령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걸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나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뭐 직업은 사실 생활의 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그 직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활동도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자기개발이나 여가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삶의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서 관리 마찬가지죠. 성인기에도 정서 표현 관리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측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좋죠. 역시 뭐 우리가 어떤 성인, 중년, 뭐 노년기 이렇게 가면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탈권위주의는 성인기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권위주의로부터 이제 탈피하고 있느냐를 사실 보는 것인데, 우리가 권위주의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것은 자기네 자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런 존중,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성숙한 그런 발달의
좋은 척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행동이 잘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 보시면 자기 초월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요거는 좀 이제 이 요인 이름 자체가 자기 초월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달이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과제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이고 우주적이고 아주 그 형이상학적인, 큰 의미에서 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죽음을 생각을 하고 혹은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확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서는 그런 것들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좀 그 개인을 초월하고 좀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주적이고 이런 그 큰 어떤 사고관을 유지하느냐, 그걸 잘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수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특히 중년기 이후에 발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과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포트 검사 결과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성인용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고요.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요 측정 항목만 몇 개가 좀 다르겠죠. 그 정도 다르기 때문에 성인용으로도 그냥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표지를 넘기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각 측정 요인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척도에 관한 점수들이 쭉 나와 있고요. 높은 것, 아주 그 강한 것, 혹은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1순위가 자기 초월적 세계관, 친사회적 태도, 뭐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것, 대인관계쪽, 뭐 탈권위주, 이런 것들은 발달 과업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주제나 과업들이 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높은 것, 잘 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앞에서 높다고 측정된 그런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처럼 자기 초월적 세계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발달 검사에 대한 것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서머리를 한번 해보면 발달 검사는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의 전반적인 측면에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검사이다. 그래서 발달 검사의 활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생에서의 어떤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인생을 잘 살아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심리적 관점에서 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은 여러분들이 검사를 실시하신 뭐 기관이나 센터에서 코치나 선생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하시면 이 발달 검사에 대한 그런 과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달 검사에 대한 해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